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에 심으면 몰라보게 쑥쑥 자라서 5월달에 바로 수확할 수 있는 텃밭작물 10가지를 선별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물로 근대인데요. 근대하게 되면 보통 쌈채소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고 적근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계신데요. 그렇지만 근대 같은 경우에는 청근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근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쌈으로도 물론 먹었지만 된장국 끓일 때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른 봄에만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8월 말에서 9월 초 가을 재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해살이 작물이 아니라 두 해살이 작물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씨앗 파종하고 일부러 남겨가지고 월동시켜서 봄에 수확 진행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근대입니다. 그리고 눈에 좋은 비타민 A 성분과 뼈에 좋은 칼슘 성분이 이 근대만큼 많이 함유되어 있는 작물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상 첫 번째 작물로 당당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4월달 씨앗 파종하게 되면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30일 만에도 첫 수확을 진행할 수 있고요. 보통 줄 파종해서 이 근대를 심어주기 때문에 1차 소금 수확을 진행해 주시고 이후에 5월달은 물론이고 7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근대를 수확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알타리인데요. 알타리도 근대와 마찬가지로 봄 재배뿐만 아니라 가을 재배도 물론 가능한 텃밭작물이에요. 그렇지만 가을 재배 같은 경우에는 씨앗 파종을 8월 말에서 9월 초에 하다 보니까 재배 기간이 60일 이상 많이 걸리지만 봄 파종 같은 경우에는 점점 기온이 올라가는 4월 초쯤에 진행하기 때문에 씨앗 파종하고 50일 후에 충분히 이 알타리를 수확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4월 초에서 4월 중순 사이에 이 알타리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5월달 중순에서 5월달 하순에 맞춰가지고 이 알타리를 수확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른 봄에 씨앗 파종했기 때문에 가을 재배와는 달리 병충해 걱정 전혀 할 것 없이 처음 알타리를 심어 재배하는 경우라도 무농약으로 이 알타리를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쑥갓인데요. 쑥갓 또한 봄 재배와 가을 재배가 가능한데 가을 재배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다 보니까 재배 기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만 봄 재배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재배 기간을 단축시켜서 이 쑥갓을 키워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4월 달에 쑥갓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첫 수확을 30일 정도 후부터 진행할 수가 있고요. 한두 차례 소금 수확 진행하고 늦게는 6월 초까지도 이 쑥갓을 수확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온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 투대가 금방 올라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수확을 미루지 마시고 이렇게 4월 달에 씨앗 파종했다면 최대한 5월 달에 많이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작물은 아욱인데요. 아욱도 근대와 마찬가지로 조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텃밭 작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양분도 정말 풍부하고 된장국 끓일 때 넣어 먹게 되면 정말 이 아욱만한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4월달에 씨앗 파종하게 되면 30일만 지나도 맛있는 아욱을 수확 진행할 수 있고 아욱 같은 경우에는 수확 방법이 조금 특이한데 한두 차례 소금 수확 진행해 주시고요. 이후부터 수확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소금 수확했기 때문에 재직거리가 15cm 정도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치 상추를 수확하듯이 그리고 잎들깨를 수확하듯이 아랫잎부터 차곡차곡 수확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겹순을 받아서 재배 진행하는 것인데요. 한두 차례 소금 수확하고 이후에 재직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때 하단잎 몇 장을 남겨놓고 순지리기 하듯이 상단 줄기를 잘라서 수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김없이 하단에 남겨진 잎과 줄기 사이에서 겹순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겹순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6월달까지 수확 진행해 주시면 맛있는 아욱을 이른 봄 4월달에 심어가지고 5월달은 물론이고 6월 중순까지도 충분히 수확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치커리인데요. 많은 분들이 상추는 심어 재배하시는데 이 치커리는 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커리에 대한 재배법이 많이 공유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시금치만큼이나 병충해가 없는 작물이고 추위에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는 상추를 월동시킬 때 함께 이 치커리도 월동시켜 재배하거든요. 그리고 치커리 하게 되면 근대와 마찬가지로 적치커리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신데 청치커리도 있는데 재배 방법은 동일하지만 의외로 생김새와 모양이 확연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매해 적치커리만 심어 재배했다면 올해는 꼭 청치커리도 함께 재배해보세요. 적치커리 같은 경우에는 상추잎 따듯이 하단잎부터 수확 진행하지만 청치커리 같은 경우에는 다 자란 잎을 한 움큼 잡아가지고 한 번에 수확 진행하고 이후에 새순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수확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쑥갓과 마찬가지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투대가 올라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월달에 씨앗이나 모종을 파종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일찍 심으셔가지고 6월달까지 지속적으로 수확하는 것이 가장 많은 치커리를 수확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비트인데요. 비트는 4월달에 씨앗 파종도 가능하고 그리고 모종 정식도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4월달에 심어서
5월달에 수확하는 텃밭 작물이잖아요. 그런데 비트 씨앗을 4월달에 파종했다면 봄 재배를 할지라도 60일에서 7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4월달에 심어서 5월달에 수확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게 되면 재배기간 50일 정도면 충분히 이 비트를 수확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5월달에 큼직한 비트를 수확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 같은 경우에는 뿌리 작물로서 이 뿌리만 수확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틈틈이 오셔가지고 성장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잎을 따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종 작물이라 할 수 있는 이 비트 뿌리를 수확 진행하실 때 잎도 함께 수확하셔가지고 쌈으로 드셔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비트 또한 봄 재배뿐만 아니라 가을 재배도 가능한데 병충해가 많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월달에 비트 모종을 심지 못했다면 건강에 정말 좋은 비트 가을에라도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로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도 봄 재배와 가을 재배가 가능한데 텃밭에 심어 재배하는 작물 중에서 청벌레 피해가 가장 많은 작물이다 보니까 가을 재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농약 없이는 재배 불가능한 텃밭 작물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른 봄에 이 브로콜리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게 되면 청벌레 피해 걱정할 것 없이 이 브로콜리를 재배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4월달 하게 되면 점점 기온이 올라가게 되고 배추 흰나비가 본격적으로 텃밭에 날아다니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달에 이 브로콜리 모종을 심는다면 최대한 4월 초에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셔야 되고요. 씨앗 파종했을 경우에는 비트와 마찬가지로 재배 기간을 60일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4월달에 심어서 5월달에 수확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달에 이 맛있는 브로콜리를 수확할 목적이라면 그리고 벌레 걱정 없이 이 브로콜리를 재배할 목적이라면 최대한 이른 4월달 초에 브로콜리 모종을 심어주시면 되고요. 4월 초에 이렇게 브로콜리 모종을 심었을 경우에는 기온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40일에서 50일 정도만 지나도 첫 수확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6월달까지 겹순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이 브로콜리를 수확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딱 한 번만 수확하고 마는 작물이 아니니까 꼭 겹순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6월달까지 수확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콜라비인데요. 콜라비 또한 4월달에 심어서 5월달에 수확 진행하기 위해서는 씨앗 파종이 아니라 꼭 모종을 구입해서 정식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콜라비도 브로콜리와 마찬가지로 벌레 피해가 정말 많은 작물이고 봄 재배뿐만 아니라 가을 재배도 가능한 텃밭 작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4월달에 콜라비를 심었다면 추운 날씨에 재배를 진행하다 보니까 벌레 걱정할 것 없이 이 콜라비를 재배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비트와 마찬가지로 모종으로 심었다 하더라도 최소 50일 정도의 재배 기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벌레 걱정 없이 5월달에 이 맛있는 콜라비를 수확하고자 한다면 꼭 4월 초에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콜라비와 브로콜리 그리고 양배추와 케일 모종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모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거의 동일하게 생겼어요. 이런 이유에서 콜라비와 브로콜리 그리고 양배추와 케일 모종을 구입하실 때에는 모종 포토에다가 작물명을 기입하거나 따로 구분해서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콜라비 같은 경우에도 비트와 마찬가지로 원 작물이라 할 수 있는 덩이 줄기인 콜라비뿐만 아니라 콜라비 상부에 생성되는 콜라비 잎도 수확 진행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콜라비 잎을 수시로 와서 수확 진행하게 되면 덩이 줄기인 콜라비가 더 큼직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생육 중반 정도가 됐을 때 꼭 콜라비 잎을 수확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콜라비를 수확 진행할 때도 함께 이 잎을 수확해서 드시게 되면 다른 쌈채소 못지않게 맛있는 식감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작물은 청경채인데요. 청경채 또한 이 시기에 씨앗 파종이나 모종 정식 모두 가능하고 어떻게 심든 재배 기간이 짧은 채소이기 때문에 4월달에 심어서 충분히 5월달에 수확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청경채 또한 봄 재배뿐만 아니라 가을 재배도 물론 가능해요. 그렇지만 치커리나 아욱, 근대와 달리 충피해가 많은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가을 재배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치면서 재배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른 봄에 심었을 경우에도 4월 중순 이후에 심게 되면 벌레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심으셔가지고 5월 중순이 접어들기 전에 수확 진행하시는 것이 무농약으로 이 청경채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잎들깨인데요. 들깨하게 되면 이렇게 잎 수확을 목적으로 한 들깨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텃밭 같은 경우에는 들기름을 짜기 위해서 이 들깨 씨앗을 파종하는데요. 그 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요. 깻잎만을 목적으로 한 잎들깨 씨앗을 파종할 경우에는 이렇게 4월달에 씨앗 파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들기름을 목적으로 한 어느 정도 면적이 있는 텃밭의 경우라면 이렇게 들기름을 목적으로 한 품종의 들깨 씨앗이 따로 있거든요. 이러한 들깨 씨앗을 구입해가지고 6월달에 씨앗 파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깻잎을 목적으로 한 잎들깨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씨앗 파종도 가능하지만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저의 경우에는 텃밭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6월 달에 보통 씨앗 파종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5월 달부터 6월까지 깻잎을 수확기는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4월 달에 잎들게 모종을 구입해서 텃밭에 심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김없이 5월 달부터 이 깻잎을 수확 진행할 수 있고 늦게는 설이 내리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 깻잎 수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4월 달에 심어서 몰라보게 쑥쑥 자라서 5월 달에 바로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텃밭작물 10가지를 선별해서 소개해 드렸어요. 4월 달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작물을 심어 재배할 수 있고 그 중에서는 이렇게 30일에서 50일만 키워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작물이 있는가 하면 꼭 가을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작물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 해만 수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수확해 먹을 수 있는 작물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물들을 정리해 가지고 영상을 촬영해 볼 계획이니까요. 다음번 4월에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들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